nice too. I know it's been a while. 안녕하세요, 김정준입니다. 야구가 없는 월요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사정이 있어서 주간 리뷰, 야구수다의 위클리 리뷰, 프리뷰를 빼먹었죠. 예,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요. 예,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자, 이번 주는 천천히 준비를 좀 꽤 많이 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제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지난주를 돌아봤고, 이번 주 어떤 게임들이 열리고 어떤 양상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댓글창에 올라온 몇 가지 질문 중에 저한테 나온 질문 몇 가지를 좀 소화를 하고요. 그리고 위클리 리뷰 16주 차입니다. 위클리 리뷰 프리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혈액형도 LG님께서 유강남 선수 얘기가 나와서 질문이 있습니다. 유강남 선수의 경우 몸쪽 사인을 내고 정위치죠. 가운데 앉아있다가 투수가 피칭을 시작하면 그 순간 타자 쪽으로 고쳐 앉고 타겟팅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옳고 그름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 습관이라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건요, 프로야구가 지금 선수들끼리 또 팀끼리 사인을 주지 말자, 타자한테 사인 캐치를 하지 말자, 이런 암묵적인 합의를 한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하는 거죠. 예, 일단 포수에 앉아있는 위치에 따라서 상대방에서 충분히 투수와 포수가 어떤 사인을 주고받았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감각적으로 눈치가 좀 있는 선수들, 그리고 또 의존을 조금 하는 선수들은 포수가 어디에 앉아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게스히팅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유강남 선수가 아마 주자가 있을 때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상대편을 견제하는 쪽이 투수 쪽의 편리함보다는 우선시되는 경우고요. 이건 어느 팀이든지 다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안 하는 팀들은 조금은 상대방한테 어떤 허점을 보여준다 라는 부분이 있고, 이건 아마 메이저리그도 비슷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메이저리그는 가운데 앉아서 양쪽 사이드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예, 그거는 이제 뭐 투수의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앉아있는 포지션 자체가 유강남 선수가 가운데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케이스는 아마 주자와 1-3루 코치에 대한 주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습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대비를 하는 동작이라고 생각이 들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부분의 팀들의 대부분의 포수들은 다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메이저리그가 헷갈리긴 하는데 메이저리그도 앉아있는 포지션에 대해선 미리 앉아있진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아서 이 부분은 확인을 제가 하고 글로써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르만 님이 주셨던 심판 판정에 대한 감독의 리액션, 이게 어떤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또 무엇에 의도가 있는지, 이건 저희들이 목요일날 본방송을 할 때 소화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소화를 하기에는 좀 이게 하나의 뭐 이슈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어저께 이강철 감독의 배치기, 황교익 기자가 배가 안 나와도 배치기가 가능하군요 라는 말을 하던데, 네, 그 부분도 함께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목요일 날 저희들이 녹음을 하게 되면 그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 15주차였나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17주차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난주가 16주차였죠? 리뷰와 17주차 프리뷰가 되겠네요. 자, 16주차 일주일 동안 5승 1패를 한 팀이 두 팀이 있었고요. 4승 2패를 한 팀이 두 팀, 3승 3패를 한 팀이 두 팀, 3승 2패 1무를 한 팀이 한 팀, 1승 4패 1무가 한 팀, 1승 5패 6패가 한 팀씩. 그래서 5승 1패를 한 팀은 SK와 KT였고요. 4승 2패를 한 팀은 키움과 LG였고요. 3승 3패 5할을 기록했던 팀은 두산과 기아. 그리고 3승 1무 2패는 NC 다이노스, 그 1승 4패 1무는 삼성, 그리고 1승 5패는 한화, 6패는 롯데였습니다. 순서를요, 각 팀별로 이제 리뷰와 프리뷰를 들어갈 것 같은데, 순서를 이제 잘한 팀 순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SK, 그리고 KT, 그리고 4승 2패는 이제 키움, LG, 두산, 기아, NC, 삼성, 한화, 롯데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K가 지난주 5승 1패를 했는데 롯데전에서 수입, 그리고 두산전에서 위닝, 홈에서 3연승, 두산전에서 원정에서 2승 1패를 거두었죠. 사실 근데 5승 1패를 하긴 했지만 내용상으로 들어가면 깔끔하게 SK가 1위를 차지하는 팀으로서, 지금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팀으로서 깔끔하게 이겼던 경기는 화요일날 산체스 경기하고 토요일날 김광현 선수 경기 두 경기 뿐이었어요. 나머지는 혼전 속에서 SK의 힘을 발휘했던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SK의 좀 특징적인 부분은 연경혁 감독이 드디어 피치업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주간이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3게임을 하면 올스타 휴식기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일주일이죠. 그러니까 전반기 남은 게임이 이제 9게임이 됐으니까 지난주서부터 조금 이길 수 있는 경기의 욕심이라 그럴까요? 강지강 선수 없는 자리를 기존의 서태훈을 좀 땡겨서 쓰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5개의 게임을 가져갔죠. 물론 마지막 게임에 하지원 선수가 오재일 선수한테 홈런 맞죠. 끝내기 홈런 맞으면서 게임을 내주긴 했어도 그래도 5승 1패를 가져갔고, 영혁 감독이 1이닝 불펜 원칙을 깨면서 조금씩 깨면서 5게임을 잡아갔다라는 부분이 있고, 최정 선수가 조금 처지니까 로맥이 급상승하죠. 그리고 정이윤도 감독이 약간 뭐라 할까요? 연기혁 감독이 정이윤 선수한테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라는 말로 스타팅에서 좀 뺐었는데 그 효과가 또 지난주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정이윤, 로맥 올라올 선수들이 올라오고 가라앉은 선수들은 좀 가라앉으면서 그게 엇박자가 안 나고 박자가 잘 맞았죠. 예, 다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내려가는 이게 맞으면서 타선이 굉장히 좋았고, 한동민도 사실상 지난 경기 롯데전에서 홈런을 쳤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선수들이 좋은 선수, 안 좋은 선수들이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비 얘기가 나오네요. 근데 좀 지칠 때가 됐습니다. 특히 김성현 선수가 지칠 때가 됐고, 김성현을 받쳐줄 선수들이 유격수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딱 영경혁 감독의 믿음을 받을 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김성현이 조금 지친 모습이 보이니까 내야가 전체적으로 흔들려 보이는 모습은 좀 보이긴 했어요. 최양도 그렇고. 그러나 그 부분은 지난해에 비하면 그렇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9게임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는 한화를 만나러 대전을 가고요. 돌아와서 키움을 주말에 만나게 됩니다.
자, 소사부터 시작을 하죠. 예, 소사부터 시작을 해서 소사로 끝나게 되는데, 한화전 선발은 소사부터 시작되고, 키움전 선발은 김광현서부터 시작되죠. 주말 키움전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영경협 더비가 키움과 SK가 문학에서 만나게 될 것 같은데, 키움도 좋고 SK도 좋고 마지막 급피치를 올리고 있는 SK가 자, 주말 3연전. 그러니까 일단 뭐 한화전은 기본적으로 소사 문승원, 박종호 선수가 나갈 것 같고, 김광현, 선체스, 소사니까, 키움도 1, 2, 3번, SK도 1, 2, 3번, 이번 주에 가장 빅매치는 SK와 키움의 영경협 더비가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경기가 끝나면 올스타전 마지막 경기는 LG예요. 그래서 이 9경기에서 과연 SK가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특별한 건 SK 입장에서는 없는 것 같고, 일단 영경협 감독이 피치를 올렸고 승부수를 좀 걸었다. 그래서 불펜들을 좀 당겨 쓰기 시작한다. 라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고, 이번 주에도 그런 모습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6위. 또 한 팀의 5승 1패 팀이죠. KT죠. 자, 지난주 배재성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5승 1패였고요. 배재성 선수, 김민 선수로 시작했군요. 김민, 배재성, 쿠에바스, 알칸타라, 김민의 경기가 5경기를 모두 잡았죠. 그러니까 5선발 김민수 선수 경기를 빼고는 다 이긴 셈이 됐습니다. 보니까요, 확실히 야구는 선발, 불펜, 그리고 또 마무리, 이 게임이 선순환을 좀 돌아야 되겠고, 4경기가 모두 선발승이었어요. 김민 선수, 배재성, 쿠에바스, 알칸타라가 전부 선발승. 일요일 경기만 끝내기 역전승이었죠. 사실 토요일날 게임을 칠 때도 김민수 선수가 게임을 그대로 8대7에서 9회 말 그 비디오 판독, 심판 재량으로 한 비디오 판독이 없었다면 김민수 선수도 선발승이었어요. 6점을 줬지만 선발승이었기 때문에 일단 선발승이 많다는 건 게임 자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대은을 중심으로 한 주건, 정성곤, 이 중간도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강백호 선수가 결장하고 나서 팀이 조영호 선수가 이제 3번 타선을 그냥 메웠잖아요. 저는 왜 조영호가 3번에 들어갈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이게 그 자리만 비워놓는다. 이게 아마 옛날에 연기혁 감독도 이런 야구를 했었거든요. 그 자리를 흐트러 놓게 되면 전체적으로 흐트러지니 그냥 그 자리만 비워놓고 나머지 선수들은 그대로 돌린다. 제가 이게 연기혁 감독한테 들었는지 김태형 감독한테 들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이 작전이 먹혀들었고요. 그 밸런스가, 타선의 균형감, 상위, 하위, 뭐 장성호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고, 베테랑들이 정말 잘해주고 있고, 굉장히 열심히 한다. 뭔가 다른 모습? 예, 여태까지 KT에서 베테랑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볼 수 없었던 그런 플레이들, 뭐 자잘한 거였어요. 저는 안타를 잘 치고 홈런을 치고 성적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3루에서 홈을 들어올 때 유한준이나 황재균이나 박경수나 이런 선수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뭔가 절실함이 느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팀이 후배 선수들이 안 따라올 수가 없죠. 예, 고참들이 그렇게 그라운드에서 온몸을 던지면서 플레이를 하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도 조금은 프로라는 부분에서 좀 그런데, 그래도 KT는 그런 부분에서도 좋고, 그리고 또 빠름과 장타, 기동력도 있고, 그 다음에 장타력도 있고, 게다가 또 오른손 왼손의 균형감도 좋고, 뭐 모든 전반적인 지금 KT의 전력은 균형감이 정말 좋다. 그래서 9연승도 할 수 있었고, 또 9연승 후에 1패를 했지만, 정말 아쉬운 1패를 했지만 다시 그 다음 경기를 끝내기 9회 역전승으로 만들어냈다는 부분이 후유증에 대해서 조금 더 안심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사실 이강철 감독이 그
토요일 날 사실은 그게 다른 팀 감독 같았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게 현장에 없었고 그 내용 자체를 자세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냥 비디오 판독을 했고 한용덕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게 심판 재량권의 비디오 판독이었더라고요. 이미 한화는 비디오 판독의 기회수가 없었고 심판이 재량권으로 판단했다는 부분은 사실 상대편 감독께서 또 승리를 눈앞에 뒀던 이미 승리를 했다고 생각했던 그 상황에서 상대편 감독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독이 감독 혼자만의 그게 아니거든요. 감독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선수들한테 주는 이미지도 있고 팀이 흘러가는 흐름도 있거든요. 이게 뭐 동서양을 불문하고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자 그래서 그런 패배를 당하고 그 다음날 똑같은 상황이 또 나왔죠. 이성열 선수의 그 홈 브로킹 방지법을 위반했다 아니다. 그 이제 심판 쪽에서는 아니다. 그래서 결국 이강철 감독이 조금 이강철 감독답지 않은 흥분하면서 퇴장을 당했는데 자 그런 부분을 봐서는 이 액센트가요. 저는 좀 있지 않을까요? 예, 이 액센트가 정도도 그렇고 바깥으로 외부적인 그 정도도 그렇고 내부적인 자극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서 좋은 포인트가 됐다. 이게 약간은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약간은 의도적인 부분도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좀 사이에 눌려있던 게 한번 터지면 무섭잖아요. 그런 사람들. 예. 그래서 이강철 감독이 누르고 있다가 조용하시던 분이 한번 터지니까 그렇게 이제 터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타이밍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번 주 KT가 시험대에 오릅니다. 키움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NC를 만나고 마지막은 두산입니다. 그래서 9경기를 남겨두게 됐는데 9연승을 한 게 NC한테 2승을 시작을 해서 롯데 1승, 기아 3승, 삼성 3승, 한화 1승이었어요. 그러니까 NC가 떨어질 때 만나서 그 다음 롯데, 기아, 삼성, 한화니까 하위권 팀들하고의 게임에서 이제 9승을 했던 건데 이제 상위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배재성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자 이게 드디어 KT가 주말에 NC를 만나게 되는데요. 주말 NC전에서 올스타 브레이크 이전에 5위권을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분수령은 오늘 달려있습니다. 오늘 휴식일을 선수들이 어떤 마음으로 가져가느냐. 그리고 내일 첫 경기 배재성이 요키시를 만나는데 이 게임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리고 NC가 롯데를 만나서 박진우와 서준훈 게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재밌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날서부터는 쿠에바스, 알칸타라고 NC전에는 조금 피자가 김민수, 김민, 배재성으로 들어가서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흐름이라는 게 있어서 주중 3연전이 주말 3연전도 결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건들이 지난주와 같은 맹활약을 해주고 투수 쪽에선 베테랑들이 9게임 집중을 좀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강철 감독의 일요일 퇴장건으로 인해서 팀이 조금 더 결속될 수도 있겠다. 그럼 여러 가지 좋은 부분도 있고 미션은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KT를 봤고요. 4승 2패 팀이죠. 키움을 보겠습니다. 키움 잘 나가죠. 정말 되는 집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되는 집이 맞습니다. 좋은 출발을 이승호 선수가 해줬는데 이승호 선수가 좀 아팠어요. 봉화지겸 때문에 이제 엔트리 빠지면서 엔트리에 빠졌죠. 빠진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나서 잘 끊었지만 두산의 힘에 눌렸습니다. 린드블럼, 윤희관 두산의 자존심이 그 2위 반게임 차까지 갔었는데 집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롯데를 만났죠. 주말에 롯데를 만났는데
투수가 신재영, 브리검, 양현이었어요. 마지막 날은 불펜데이였는데 전부 이겨냈죠. 신재영이 타선에 도움을 받았고 이 부분은 롯데 보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 게임은 롯데 보약이고, 근데 이 보약을 잘 먹었다. 키움은 잘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병호가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부진했던 젊은 선수들이죠. 송성문, 김혜성, 특히 송성문 선수가 올라오는 게 보이고요. 나머지는 그동안 보여줬던 그 플레이 그대로 보여주고, 김하성 건재하고요. 박동원 선수가 너무 잘해주네요. 그러면서 키움 전체적으로 바운스도 좋고, 조상우가 없어도 티가 안 나는 그 이상의 안정감을 갖고 있는 한현희, 그다음에 김상수, 오주원의 이 불펜은 굉장히 좀 좋아 보였습니다. 자, 다음 주를 보게 되면요. 선발이 두 번이 펑크가 나죠. 한 번은 이제 신재영 선수가 메워줄 것 같은데, 자, 불펜들을 또 할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KT한테 3연전에 들어가는데 요키시 다음에 최원태, 신재영이고 쿠에바스, 알칸타라예요. 그래서 자, KT 1, 2선발이 원정 게임, 그러니까 수원에서 게임을 붙게 된다. 그래서 최원태가 어떻게 게임을 잡아내느냐,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자, 운명의 영경협 더비, 키움과 SK, 문학에서 브리검. 근데 이제 중간 날이 좀 빕니다. 그래서 산체스가 아마 토요일 날 나올 것 같은데, 그 중간 날 비었을 때 누가 어떻게 라는 부분은 좀 있어요. 그리고 소사와 요키시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키시가 두 번 나오는 경기를 모두 잡으면 그래도 3승 3패 이상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키움이 그리고 올스타 브레이크 마지막은 삼성이기 때문에 이번 주 KT전과 SK전, 특히 SK전 주말 3연전을 잘 넘기면 두산과의 순위 바꿈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바로 두산도 지난 LG였죠. 두산은 3승 3패였고요. LG가 4승 2패를 했는데, LG의 4승 2패는 사실 한화였죠. 한화의 덕이 좀 컸습니다. 한화하고 3연전에서 수입승을 거뒀고, 기아를 넘어가서는 2패 후에 마지막 경기 7대0, 7대7, 7대9, 10대9, 정말 올 시즌 가장 LG 유중일 감독이 심장이 벌렁벌렁 뛰셨을 그런 경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자를 많이 벗으셨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 한화전 3연승이 컸습니다. 윌슨, 켈리, 이우찬, 특히 이우찬 선수가 잘 해줬고요. 윌슨, 켈리도 타선이 이때는요, 타선의 맹타였죠. 이게 LG 타선 맞아?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가 다이너마이트 타선인데 한번 터지면 너무 빠바바바방 이런 느낌인데, 한화전에서 LG의 모습 타선은 다이너마이트 타선이 맞았습니다. 집중타, 비기닝 3개 모두 그랬죠. 그러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근데 광주 넘어가서는 차우찬 선수가 조금 아쉽긴 해도 사실 첫 경기 두 경기는 쉽지 않은 경기이긴 했어요. 예, 사실은. 게다가 이제 윌랜드 선수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리고 차우찬이 워낙 일찍 무너졌죠. 그게 좀 겹치면서 2패를 하고 윌슨 선수한테 갔는데 초반에 잘 나갔죠. 예, 그러나 이제 무너졌고, 거기다 이제 한화전 3연전에서 맹타를 터뜨렸던 어떤 기준에서 최은성이 빠지면서 타선이 좀 터지고 가라앉는 뭐라 그럴까요? 곡선이라 그럴까요? 타게 됐고, 근데 마지막 날 이제 김민성 합류하면서 조금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민성의 활약을 다음 주에 좀 기대를 해본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4승 2패를 했지만 다음 주 시작은 두산입니다. 예, 두산, 그것도 린드블럼을 첫 경기에 맡게 되죠. LG는 켈리, 이우찬, 그리고 마지막 날은 이제 김대현 선수를 한 번 더 쓰게 될지. 김대현 선수 좋아졌더라고요.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전에 지난해까지 보여줬던 모습보다는 지금 모습이 훨씬 더 낫습니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훨씬 더 좋고, 그때 경기는 사실 볼 배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게 더 컸었어요. 기아 양현종하고 맞대결했다는 부분도 있었고, 그러나 이제 공을 던지는 그림만 봐서는 지금까지 봤던 김대현보다는 가장 좋은 김대현이기 때문에 이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대현 선수를 다시 쓰는지 안 쓰는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두산 3연전을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고, 삼성전 넘어가서는 차우찬의 역할이 좀 클 것 같네요. 예, 차우찬이 어떤 경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두산전과 삼성전, 그리고 SK가 되죠. 나머지 9경기. 그래서 삼성전이 아마 유중일 감독은 포인트를 잡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그리고 또 홈 6연전이라는 부분도 LG한테는 기대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차우찬하고 윌슨, 그래서 윌슨은 컨디션은 일요일날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초반에는 잘 나갔거든요. 좋은 공이 147도 나오고. 근데 윌슨이 1회에 147, 148 이렇게 던지는 날은 꼭 4회, 5회 되면 맞더라고요. 예, 저는 그런 어떤 감각적인 기억이 있는데, 그날도 좀 그런 느낌이 좀 쇠한 느낌이 좀 있는데, 결국 5회에 마지막 날 좀 안 좋았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패턴이 단순화되는 경향이 생겨요. 그런 날은. 그러면서 좀 맞기는 했는데, 이건 유강남 선수가 잘 풀어야 될 것 같고,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리고 차우찬은 좀 걱정이 되네요. 예, 그리고 김대현한테는 기대가 된다. 김대현한테는 기대, 차우찬은 좀 한 번 정도 쉬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LG를 지켜봤고, 3승 3패를 했던 두산, 그리고 기아를 보겠습니다. 2위의 자존심이었습니다. 키움한테 첫 경기를 내주죠. 이영하 선수가 나가서 첫 경기를 내주고, 린드블럼이 두 번째 게임에 있었던 게, 두산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밸런스가 맞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운이죠. 예, 반 게임 차에서 린드블럼을 만났고, 그래서 린드블럼이 승리를 해줬고, 요키시를 이겼거든요. 이게 투수전이었고 굉장히 그 접전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두산이 잡아냈거든요. 그래서 린드블럼 경기를 잡고 그 다음에 그 여파가 유이관까지 이어지면서 2승을 거뒀고, 근데 SK를 만나서는 이제 아직 프랭코프 선수가 좋지 못하다는 부분, 그리고 이용찬이 김광현을 잡기에는 좀 버겁다. 그리고 두산 타선이 좌투수한테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다. 그러나 마지막 경기 이겼던 경기를 질 뻔했다면 조금은 두산도 LG전을 앞두고 좀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영하 선수가 나간 경기 잘 막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재일 선수의 끝내기 홈런, 김태형 감독의 최소 경기, 최소 기간 400승은 그렇게 해서 축하를 받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3승 3패를 하게 됐는데, 불펜 걱정된다. 김지한 선수 걱정된다. 이 두 문제는 나머지 9게임에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전반기는 이렇게 해서 버텨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만듭니다. 불안할 거예요. 그동안 해왔던 야구와는 좀 다른 야구가 될 것 같고, 다행스러운 건 올스타 브레이크 이전 마지막 6연전은 린드블럼이 2번을 나가게 되죠. 그래서 린드블럼 선수, 유이관, 프랭코프, 롯데전이 주말에 있습니다. 이용찬, 이영하, 린드블럼. 포커스는 아마 롯데전을 가는데, 롯데가 1차전 선발이 레일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경기를 잡으면 KT전까지 쭉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KT는 홈에서 하게 되거든요. 또 쿠에바스하고 알칸타라가 들어온다는 부분이 있는데, 잠실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이번 주말에 LG 주중 3연전은 린드블럼이 첫 경기를 끊어주느냐, 그리고 롯데 3연전, 주말 원정 3연전은 레일리와 승부가 어떻게 되느냐, 이용찬이 얼마나 버티고 레일리를 얼마나 공략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보여지는 이번 주가 되겠습니다. 린드블럼 카드가
2승을 거둬야 지금까지도 너무 잘해주고 있는 린드블럼이지만 그래도 린드블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태형 감독의 솔직한 심정 아닐까요? 예, 그렇게 생각이 드는 다음 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기아를 보겠습니다. 기아가 지난주에 김기훈 선수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5할이면 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5할을 했습니다. 김기훈 선수의 첫 경기가 NC전이었는데 퀄리티 스타트를 해주면서 잘 막아줬죠. 그리고 주말은 순리대로 갔고 양현종 경기 잡았고요. 그리고 상대편이 김대현이었고 윌랜드가 차우찬하고 맞대결해서 잡아냈고요. 그리고 마지막 경기가 조금은 이게 좀 아쉬웠습니다. 예. 그런 이 마지막 경기가 기아한테는 좀 계속 남을 것 같아요. 이길 수 있었던 경기인데 놔줬던 부분 이라는 부분이 좀 아쉬웠다. 그래서 김기훈 선수가 던지고 나서 첫날 경기를 잡았고 NC가 좀 그 첫날 경기가 상대편 루친스키였기 때문에 굉장히 기세가 올랐는데 오히려 NC의 박진우 구창모라는 강세가 좀 부딪히면서 조금 뒷걸음질을 쳤죠. 그래서 위닝 시리즈를 못했는데 주말은 양현종 윌랜드가 잘 해줬고 김기훈 선수 경기는 스윕까지도 가능했는데 점수를 쫓아간다라는 게 쉽지는 않죠. 그리고 후반에 조금은 불펜진도 조금은 지칠 때가 됐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베테랑보다는 이제 세대 교체라는 그 단어가 훨씬 더 기아의 라인업에는 훨씬 더 강하게 보였었는데요. 오선우, 오정환, 이 두 선수, 특히 오선우 선수의 이름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 날, 정우영 선수한테 홈런 쳤을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이 선수가 타격에 있어서는 시원시원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박흥식 감독 대행이 타격 코치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성을 보는 눈도 남다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선우라는 선수도 기억하고 싶다. 근데 이제 김민식 선수는 갑자기 또 김민식이 생각나네요. 타자하고 또 박흥식 감독을 생각하니까 김민식 선수의 보네트 플레이가 생각이 나는데 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물 한 잔을 먹고 삼성하고 주중에 만납니다. 맥과이어 선수, 윤성환, 헤일리고 터너, 차명진, 양현종인데 이번 주에 키는 터너입니다. 터너가 박흥식 감독 대행이 되고 난 후 직후죠. 그 피칭을 보여준다면 이번 주 이범호 선수의 은퇴식은 굉장히 기쁜 마음에 보내줄 수 있을 것 같고 이 터너가 자기 역할을 못한다면 이범호 선수의 은퇴식은 글쎄요 조금은 이범호 선수가 눈치를 좀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느낌이고요. 윌랜드가 좋은 피칭을 해줬기 때문에 윌랜드의 가능성이 윌랜드도 2경기 연속 호투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터너가 자기 역할만 해준다면 이번 주 기아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이범호의 은퇴식 6월 13일이라 그랬나요? 근데 6월 13일은 선발 투수가 비는데 누가 나올까요? 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삼성과 6위 7위 지금 삼성과 한 게임 차이기 때문에 요 게임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승 2패 1무를 했던 NC 지난주 사실 연건들이 활약을 해줬지만 박진우, 구창모, 이작의 경기를 잡아줬지만 루친스키의 경기 2경기를 놓친 부분, 또 루친스키 선수가 손톱 부상이 조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삼성 마지막 날 경기에서 조금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투수 쪽에서는 이번 주 박진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지난주 3승 2패 1무
이 부분은 루친스키의 이 두 경기를 모두 놓친 게 컸고요. 눈에 띈 건, NC전에서 눈에 띈 거는, 김영준이라는 백업 포수가 확 들어왔습니다. 삼성에 김도환이 있다면 NC에는 김영준이 있구나. 김도환 선수는 조금, 삼성 리뷰를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주중 3연전을 전부 스타팅으로 게임을 다 뛰었거든요. 근데 김도환 선수는 캠프 때 보던 모습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좀 보이는데, 좀 딱딱해지는 부분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데, 김영준 선수는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김영준이 보였고, 이번 주는 박성민이 정말 잘해줬죠. 박성민이 어느 정도 키 역할을 해주면서 타선도 어느 정도 중심을 잡아줬고, 나머지는 이제 젊은 연건들, 박진우, 구창모, 특히 구창모의 피칭이, 구창모와 김영준이 배터리를 맺어서 게임을 하는데 148, 147 던지면서 게임하는 거 보니까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지학 선수도 어찌어찌 승리 투수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4명의 선수가 잘 활약을 해준 것 같고, 자, 드디어 구원군이 합류를 합니다. 그렇게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외국인 선수, 타자, 그리고 투수가 합류를 하는데, 외국인 선수가 아마 주말 KT전이 아닐까요? 프리드릭 선수인데 그때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죠. 이건 순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롯데전은 연건 셋이 어떻게 해서든지 게임을 만들어서 이겨내야 되는데, 이게 다 비슷비슷한 매치업이에요. 서준원, 박진호, 다익순, 구창모, 장시환, 이재학이라서 어디로 치우치지 않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롯데가 연패 중이라서 그러한 부분, 또 원정을 가거든요. 사직에서 해야 되는 경기라서 이 경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주말, 아까 KT를 말씀드릴 때도 주중 경기가 주말까지 간다인데, NC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수를 언제 합류시켜서 또 이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보이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5위를 지키느냐, 올스타 브레이크 전까지 5위를 사수하느냐 못하느냐는 롯데 3연전, 그리고 외국인 선수가 언제 합류해서 플러스 알파를 해주느냐 인 것 같습니다. 삼성 겨우 연패를 끊었습니다. 백쇼가 연패를 끊어냈고, 삼성의 문제는 결국 외국인 투수 그리고 타선도 가라앉았는데요. 이 부분은 KT전 3연전에서 강민호 선수가 전부 결장을 하고 주말 3연전에 합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타선의 득점권 상황, 득점권 상황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의 집중력도 있지만 어떤 기술적인 부분, 방향적인 부분 모두가 삼성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다. 선수들한테 맡기지만 그 맡기는 방향성 자체도 큰 틀은 팀이 규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삼성은 득점권은 좀 다시 돌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량적으로는 강민호의 그 주중 3연전 결장이 좀 컸고요. 외국인 투수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삼성의 발목을 잡습니다. 좋았던 부분은 결국 마지막 게임을 백쇼가 NC전에서 정말 완벽하게 게임을 만들어줬고요. 김동엽 선수가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 보이면서 합류해줬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다음 주 맥과이어 선수부터 이제 홈 경기, 기아전을 홈에서 만지한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좋은 여건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백종현 선수가 주 처음 경기는 좀 미미했지만 마지막 마무리는 창대하게 해줬습니다. 김도환 선수가 합류했던 부분도 세 경기를 했지만 3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김도환 선수는 좋은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 게임 자체는 KT한테 3패를 했던 부분은 좋은 경험을 했다라는 보이지만, 결국 팀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강민호가 좀 지켜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맥과이어 선수, 헤일리 선수가 이번 주 어떻게 해줄까요? 맥과이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아가 그 터너죠. 이 두 선수의 맞대결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차명진과 윤성환 그리고 양현종과 헤일리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LG전으로 가면 원태인하고 차우찬, 백정현과 윌슨, 맥과이어와 켈리가 대체적인 매치업인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외국인 선수들이 얼마나 더 할까, 그리고 강민호 선수가 합류한 타선은 어느 정도가 될까, 이 부분이 있고, 아쉬운 건 구자욱 선수가 어저께 왼쪽 어깨 다행스럽게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닌데 당장 합류해서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한화인데요. 서폴드로 시작을 했는데 서폴드가 한 게임도 못 이겨줬습니다. 눈에 띈 거는 LG전 마지막 날 선발 등판한 박윤철 선수 정도였고요. 외국인 선수도 그리고 신인 즉 신진급 기대주 선발 토종 국내 선발진도 답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타선이 힘을 내줬고 운이 좀 따라주면서 베테랑들이 좀 이번 주에는 잘해줬어요. 정근우도 그렇고 김태균도 그렇고 호잉도 그렇고 송광민도 그렇고 타선에서는 이 선수들이 좀 제대로 활약을 해줬는데 지금은 딱 그 결정의 단계인 것 같더라고요. 한 주를 보니까 이게 세대 교체로 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리빌딩 쪽으로 무게를 완전 실어주느냐 그 중간 어딘가에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패를 끊었던 부분은 다행스럽지만 또다시 서폴드 선수 경기 마지막 경기죠. 서폴드가 9회 초에 다시 올라오면서 다시 조금 더 꼬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요일날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텅 빈 대전구장은 조금은 안쓰럽기까지 좀 했습니다. 선수들의 집중력도 LG전을 보면 굉장히 좀 안쓰러웠던 좀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 이런 게 보였는데 토요일은 많은 분들이 오셨던 것 같은데요. 일요일은 다시 좀 비었더라고요. 뭐 KT라는 카드 또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관중석이 많이 비어있더라 라는 생각에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SK전 체드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박윤철은 2번 연속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김범수 그리고 박주홍 선수를 이제 뺐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선발을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서펄도 체드벨 이렇게 게임을 할 것 같은데 일단 선발이 자리를 잡고 베테랑들이 기준 조금 마지막까지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한화와 롯데의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은 안타깝기는 해요. 아마 이번 주 목요일날 새로 황규인 기자님 대타가 아니라 이제 대체죠. 대타는 이제 아니고 이제 대체로 저희와 함께 방송을 하실 예정인 기자분이 저도 아직 뵈지는 못했어요. 근데 동아일보 기자신데요. 한화의 열혈 팬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화 얘기가 목요일날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롯데 얘기는 아마 그 다음 주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롯데로 가볼까요? 6패였습니다. SK전 3연패 그리고 키움전 3연패. 근데 왜 졌느냐 라고 물어보면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SK전 1차전은 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산체스가 워낙 잘 던졌고 그러다 보니까 내줄 수밖에 없는 박세영은 아직까지 자기 모습을 못 찾았고 그러다 보니까 첫 경기를 내줬는데 두 번째 경기는 좀 상황이 달랐죠. 6대0으로 지고 6대2로 2점을 먼저 내고 6점을 주고 6대5까지 쫓아왔을 때 이 경기를 못 잡았던 부분, 그리고 또 3차전은 7대2로 이기고 있다가 홈런 2개 맞고 결국 마지막에 또 역전 홈런 맞으면서 후반에 뒤집어졌던 경기. 또 키움하고의 경기는 1차전 1회와 2회 장시환 선수가 무너졌던 2회
1회에 박병호 선수한테 슬라이더 홈런 맞은 것 이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2회 주루 미스 윌슨의 그러면서 흐름이 완전히 넘어갔고 장시환은 17점을 했다. 이것도 조금은 그때까지 장시환이 마운드에 있어야 되는 것도 조금은 그랬어요. 그리고 2차전 레일리도 1회 수비 그리고 1회 주루 이 두 부분에 또 플레이가 있었고 3차전은 키움이 불펜데이라서 어느 정도는 승산이 롯데 쪽에 있었는데 그리고 또 박세용이 잘 던졌는데 또 타선이 침묵하고 이대호가 혼자였을 때 손아섭이 올라오지만 이대호가 또 가라앉는다. 이런 또 안 맞는 언바란스가 좀 생기더라고요. 지금 뭐 아까 제가 로맥이 올라오고 최정이 떨어졌다. 이 부분은 상위권 팀들은 그런 밸런스가 있거든요. 좋고 나쁨 선수가 같이 좋아버리면 같이 나빠지는 케이스가 있어서 그건 차라리 좋고 나쁨이 있는 게 사실은 오히려 그 승차를 유지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는데 지금 롯데 입장에서는 다 좋아서 팍 위로 잡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손아섭이 올라오니까 이대호가 떨어지는 부분은 조금은 그것도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 롯데는 총체적 난국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주 NC 3연전 홈 6연전입니다. 사직 시네마를 기대를 좀 해보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준원 선수가 한번 당했기 때문에 서준원이 두 번 들어오죠. 화요일, 일요일. 그래서 서준원 첫날, 일요일 첫날. 그리고 두산전 레일리. 이 부분을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 다익손도 괜찮고 롯데가 조금 짜임새가 있었을 때 선발이었거든요. 일단 선발부터 제대로 잡았기 때문에 자 지난주 겪었던 연패를 빨리 벗어나려면 일단 서준원이 첫 테이프를 잘 끌어줘라. 주에 첫 테이프를 잘 끊어줬으면 좋겠고 주말 첫 테이프 레일이 잘 끊어줘라. 이게 제일 큰 것 같고 이대호가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뭐 수비도 나가고 굉장히 좀 힘든 지금 게임들을 해왔어요. 뭐 그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조금 더 힘을 내서 나머지 9경기 전반기 끝날 때까지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올스타에 단 한 명의 선수도 뽑히질 않았다 그래요. 12명 선수 중에 이런 부분들도 선수들이나 팀, 구단이 잘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좋은 쪽으로 선수들이 이해하고 플레이들을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질문서부터 받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빼먹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저 혼자 하는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방송을 할 수 있어서 저도 공부가 되고요. 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이 방송 들어주시고요. 내일 딱 한 놈만 판다. 베이스볼 S를 제가 또 나가니까 5개의 경기를 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스타 브레이크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올스타 브레이크가 끝나고 후반기에는 딱 한 놈 판다도 조금 바꿔볼까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거리고 확실한 건 황교익 기자의 대타가 아닌 이제 대체 기자분이 한번 오실 것 같아요.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요. 좀 무섭긴 합니다. 열혈 한화 팬이라고 하셔서 첫 회는 제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한 50분 하니까 이제 말이 꼬이고 생각도 꼬이네요. 벌써 9시가 됐습니다. 예. 내일 재밌는 경기 기대하시고 또 LG와 두산의 라이벌전 기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내일 SBS는 아마 롯데와 NC의 경기죠. 예. 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